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주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내 먼지 저감 대책 중에서 공기청정기 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이 부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점점점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알고 돼서 좀 식상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 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실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시키는 기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우리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실내에서 확인되는 바이러스라든지 그리고 박테리아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먼지들을 제거하는 부분들로 사용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실내에 있는 독성 물질들, 가스성 물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이런 VOC 계통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크게 요 세 가지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미세먼지가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더스티 필터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로 사용됐지만, 코로나 시기 전후로 해서 우리가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에 대한 생물학적인 요인들을 제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환기가 잘 안 될 때 문제가 많이 되는 이런 화학 물질들에 의한 건강장애들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되고 있는 양상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미세먼지들 또는 유해 요인들을 제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우리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존이나 아니면은 자외선들을 쪼여서 이런 생물학적인 요인들을 제거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열을 가해서 이런 바이올로지컬한 머티리얼들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이제 필터를 활용해서 분진들, 가스성 물질들이라든지 유기화 물질들을 제거를 하는데, 주로 이제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헤파 필터라는 부분들, 헤파가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bsorber라고 해서 요거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이런 아주 작은 분진들도 다 흡착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이런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스성 물질이라든지 특히 유기화학 물질들 같은 경우들은 해파로도 걸러낼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로 흡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는 차콜, 되게 숯가루들을 필터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숯을 통해서 여기 가스라든지 유기화학 물질들을 흡착시키는 방법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되게 좋고요. 이제 예전부터 우리는 자연적으로 집에다가 숯을 이렇게 두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유가, 숯을 두게 되면은 숯은 아주 그 안에 다공성 물질이라고 그래서 안에 공기들이 포집되기 되게 좋은 상태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유기화학 물질들이나 가스들이 그쪽에서 많이 흡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들을 없애주기도 하고 실내 공기들을 이런 분진은 아니지만 이런 화물질들을 걸러주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공기청정기의 구조는 이렇게 생긴 부분들은 대부분 회오리처럼 요 사면에서 360도로 빨아들여 가지고 요 위로 올려서 필터 거쳐서 깨끗한 공기들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각각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필터들이 여기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판상형의 이런 공기청정기의 구조인데요. 제일 바깥에는 큰 먼지들 걸러주는 망, 그리고 알러젠들 걸러주는 필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유기화학 물질들이라든지 가스성 입자들을 흡착시키는 이런 필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파 필터를 거쳐서 이런 공기들이 실내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들이 걸러져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들이고요.
이제 프리필터를 보시면은 상당히 성긴망이죠. 여기 먼지들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물세척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기까지는 물세척 하셔도 돼요. 그러는데 요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헤파부터는요. 정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이런 헤파 필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헤파 필터는 물로 세척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죠. 클래스들은 지난번에 제가 뭐 실내 환기 시스템에서 설명드렸지만 여기 에파, 헤파, 어, UL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개는 요즘에는 H등급으로 거의 다 통일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H13부터가 헤파 등급이기 때문에 필터를 사실 때는 H13 헤파 등급 13급 이상들을 13급, 14급, 15급 이런 헤파 등급을 높은 부분들을 사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외에도 뭐 좀 더 자세하게 얼마만큼 에피시언시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터 스트럭처를 보시면은 뭐 90%, 95%, 98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점점 여기 걸러주는 효율이 높아질수록 필터들이 더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들이 여기 사이를 지나가다가 여기 파이버들에게 이제 흡착당하는 거죠. 네, 그런 양상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콜 필터들은 되게 이제 활성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좀 시커멓게 보이죠? 대개는 숯이 뭐 숯이라든지 여기 뭐 차콜이 대부분 숯이니까 뭐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어요. 활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냄새들도 없어지고 VOC들도 제거되는데 자세하게 보면 여기에 숟가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이버에 흡착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요. 여기를 공기들이 지나가면 냄새들도 걸러지고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VOC라든지 냄새들을 완전히 걸러주지는 못하고요. 여기서도 효율이 좀 좌우가 되긴 하는데 실제 공기청정기에서 이 효과들을 공기청정기로 보기보다는 환기 한번 시켜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내 공기 청정에서의 효과가 되게 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뭐 필터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좀 넘어가고요. 그럼 필터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증해 주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요. 뭐 보시면은 여기 KS 기준이 있고요. CA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CA 기준들은 우리나라에서 공기청정기, 특히 이제 이런 대기 청정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자율인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기준들을 맞춰주면은 뭐 사실 요 정도 KS 있긴 하지만 요 정도 기준들을 맞춰주면은 우리가 민간업체지만 자율적으로 CA 클린에어 이 마크들을 부여를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여기 소속돼 있는 회사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공기청정기 만드는 회사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서로 뭐 견제한다라는 측면들도 있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고 구체적으로 KS 기준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분진 포집 효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유해가스 제거 효율에 대한 내용들 적용 면적에 대한 부분들 탈취 효율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각각 이렇게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클린에어 CA 마크들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여기들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KS에서는 집진, 유해가스, 적용 면적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요 내용들의 적용 면적에 대한 부분들로 개별적인 실험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공기청정기가 상당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CADR이라는 뭐 요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Clean Air Delivery Rate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입자수들을 줄여줄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이고요. 분진 청정화 능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P 값인데 체격 여기 우리가 실내는 대개는 부피를 가지고 있는 3차원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륨들, 세적을 얼마만큼, 여기에 따라서 비례를 할 텐데, 여기를 얼마만큼 빨리 줄일 수 있느냐, 여기 뭐 상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체적 내에, 얼마만큼 많은 공기들을 빨리
이렇게 뭐 청정시킨 뒤에 보내줄 수 있고 몇 번을 순환시켜 줄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CADR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와 있는 개념들이고 요 능력이 CADR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기청정기의 분진 제거에 대한 효과 또는 효율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샘플링하는 위치들은 1.2m 정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정도 챔버에다 놓고 분진 발생 쭉 시켜 놓고 전체적으로 뿌려 놓으면은 얼마만큼 뭐 여기 공기청정기가 들어갔었을 때 효과적이냐 이렇게 보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그래서 특정 기기가 어느 정도의 CADR을 가지고 이 우리가 평수가 있으면은 어, 평면이잖아요. 우리가 바닥 평면이고 거기에다가 어, 지붕 뭐 지붕이라기보다는 우리 천장 높이 정도까지를 2.4m 정도로 잡고 있는데 2.4m 정도까지 높이 그러니까 부피가 됩니다. 요 면적이라는 부분들 곱하기 2.4 했었을 때 해당 전용 면적에 따른 부피의 정도를 볼륨으로 보시면은 그 볼륨을 50% 정도를 10분 동안에 이렇게 얼마만큼 제거할 수 있는 레이트를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그거를 전용 면적을 우리가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어느 정도 면적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50% 이상 정도를 한 번에 10분 만에 줄일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A 값이 suggesting applying area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곱미터를 쓰죠. 요게 아파트의 평수 있죠. 뭐 66제곱 그리고 99제곱 면적이네요. 그죠? 아파트 면적, 전용 면적에 따라 가지고 리빙룸 에어리아에 대한 크기들이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 면적이 뭐 99제곱미터라면은 그때의 거실 크기가 대략 26.7제곱미터 정도까지가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의 거실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공기청정기를 쓴다고 그러면은 요 정도 이상을 되는 것들을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요 정도가 뭐 요 정도까지도 뭐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이게 좀 혼용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읽으실 때는 좀 제대로 보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제곱미터를 쓰는데요. 외국에서는 스퀘어 피트라고 해가지고 피트 단위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기 상수가 1.55로 쓰고 있고요. 그거를 갖다가 CFM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전용 면적에 대한 내용들 그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조되고 시판되는 이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들은 CADR이라든지 아니면 전용 면적 이렇게 돼서 제곱미터로 나와 있어서 헷갈리지 않는데요. 제곱피트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 팔리는 이런 공기청정기의 스페시피케이션들을 보게 되면은 피트로 나와 있어가지고 환산할 필요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또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간에는 ACH라고 해가지고 뭐 에어 체인지 퍼 아워 1시간에 얼마만큼 공기들을 청정할 수 있는지 요게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의 능력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볼륨들을 이렇게 뭐 청정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보시면은 30제곱미터에 이 ACH라고는 이렇게 이제 대개는 해당 전용 면적에 따른 뭐 ACH가 몇 번 있냐 여기 횟수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뜻은 뭐냐면은 3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고 2.4m 정도 되는 천장 높이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1시간 안에 2번 정도 공기들을 순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한 번 공기를 전체를 다 걸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공기를 한 번 더 걸르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FM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큐빅 피트 퍼 미니트라고 해가지고 CADR의 다른 부분들인 건데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주더라고요. A라는 제품이 300 CFM이고 룸 사이즈가 1115 25 스퀘어 피트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있고 천장이 8피트죠.
되게 여기가 30cm 정도 되니까 이게 2.4m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었을 때 한 9,000 큐빅피트 정도에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 300 정도로 300 CFM으로 나누면은 30분의 토탈 에어들을 뭐 공기 면적의 공기들을 이렇게 순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1시간에 2번 정도의 전체 공간들, 특히 이제 900 큐빅피트 정도 되는 이 공간들을 공기청정을 1시간에 2번 정도 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CH라고 이렇게 결과를 적어줍니다. 상당히 간단한 건데요. CADR이든 ACH든 높으면 높을수록 아주 빠른 시간에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CADR에 따라 가지고 어떤 파티클들이 결국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청정되는 부분들은 이게 용량 반응이 보인다라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암만 여기 CADR이 높더라도 시간과 효율들이 걸리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 강의들을 교육하던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럴 때 주로 이제 그 전에 연구들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 봤었어도 그나마 그 당시에 2003년도 이미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뭐 공기청정기에 따라서 실내 공기질, 건강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들을 결과들을 보니까 미세먼지들은 충분히 많이 제거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우리가 그걸로 볼 게 아니라, 그럼 이 결과들을 한번 볼게요. CADR, CADR 250 CFM이죠. 큐빅, 피트 퍼 미니트죠. 분당, 몇 피트 정도를 이렇게 제거하느냐. 여기 아마 7.7 정도 CADR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룸 에어리아가 36.2 제곱미터 정도 되는 집을, 공간들을 공기청정을 시킬 때, 우리가 공기청정을 시킬 때 싱글 소스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은 집 방안이 오염이 돼 있죠. 그런데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려 있지 않고 딱 그 안에 있는 공간들만 계속 제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가만히 두드려도 날아다니는 놈들은 조금씩 여기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부분들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는데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CADR 뭐 250 CFM 정도 되는 공기청정기를 쓰면은 대략 50% 떨어지는 시점들이 한 7분, 8분 요때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아까 EACH라고 그러면은 에어 체인지 퍼 아워이기 때문에 대략 1시간 정도, 뭐 1시간 정도까지 뭐 갈 이유도 없죠. 요 공간 안에서는 실제로 요 정도 스피드라면은 우리가 1시간 안에 이미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여기 10%, 뭐 5% 미만으로 더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을 빨아들이고 다시 순환해서 내보내고 이런 것들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에서는 250, 사실 요거는 터보 스피드로 아마 이렇게 터보 스피드로 가장 높은 속도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창문 열고 나서, 그러면 창문 열거나 틈이 있으면 계속 바깥에서 새어 들어오죠. 미세먼지 같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왔다 나갔다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바깥에서 미세먼지들이 유입되는 공간에서는 효과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봤었을 때 가만히 놔두면 계속 뭐 100% 이상이겠죠. 네, 그러는데 공기청정기를 쓰는 상황에서 아까처럼 5%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뜨리지는 못하지만 쭉 줄여가지고 대기의 농도들이 한 1시간 50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 20%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공기청정 기능들을 보이더라라는 부분들을 보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CADR이라든지 인증 면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봤었을 때 대개는 저는 사양 부분들을 봅니다. 되게 광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도 한데요. 뭐 당시에 제일 좋았던 시그니처 등급에서 뭐 이런 거긴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CA 인증 전용 면적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46 제곱미터. 요거는 싱글 모터 필터기 때문에 면적이 좀 작죠. 클리오 가면 이 두 개 아마 달려 있는 거 이렇게 쓸 거예요.
대신에 두 개가 있으면 좀 그렇고요. 대신에 좀 안타까운 게 CA 인증 면적이라는 부분들이 CA 마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등급인데 미국에서 또 등급 주는 부분들 등급을 해서 발표하는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CADR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여기서는 29제곱미터 정도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기청정기의 퍼포먼스 정도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죠. 여기 룸 커버리지 보시면은 다릅니다. 같은 기기인데 어떤 인증기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이거를 받고 아니면 공파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퍼포먼스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게 사실 이때쯤 저희가 집에서 샀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우리나라 거 좀 사서 좋다 이렇게 해서 사서 썼는데요. 뭐 효과적입니다, 사실. 계속 쓰기만 하면은. 근데 이제 요거의 성능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그때. 근데 요 광고만 있더라고요. 공기에 계속 이런 것들이 뭐 들어왔었을 때 부스터 쓰면은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 정도까지 있고 요 아래에 어, 몇 분 안에 얼마만큼 줄일 수 있더라라는 것들을 이렇게 성능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요 아래에다가 일단 적어놨더라고요. 조금 프렌들리하지 못했었다라는 부분들로 드립니다. 스페시피케이션 안에서도 이렇게 봤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어떤 색깔일 때 뭐 색깔일 때 이 정도 농도입니다라는 것들은 나오긴 하는데 다른 거 없었고요. 뭐 삼성 뭐 S전자죠. S전자에 있는 것들도 봤었을 때 에어 에버리지 뭐 에어리어 커버리지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 전용 면적인지 아니면 실제 거실 사용 면적인지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 크기에서 요 커버리지들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아마 요게 실제 사용 면적들은 다시 계산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뭐, 이걸 갖다가 사용자들이 정보들을 좀 제대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게 제조사들한테 항상 제가 바라는 바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내용들도 보시면은 요게, 여기 공기청정기만 전문으로 만드는 캐나다 전문 업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용 면적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요. 그리고 뭐 여기 ACH라는 부분들, CADR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놓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시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1시간 안에 얼마 정도까지를 뭐 두 번 이상 이렇게 하고 그다음 필터의 종류들은 뭐다. 그 안에 뭐 UV가 있든 뭐 PCO 리플렉터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사실 이런 게 신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의 성능을 고지합니다라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좀 더 보기 쉬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전 모델들이고요. 여기 아마 다이슨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피터 그리고 전용 이제 룸 커버리지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ACH, CADR 다 설명드리고 이랬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쓸 때 우리 집에 맞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오니까 그래 뭐 다른 거 다 들어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결국은 표준 사용 면적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게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표준 사용 면적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보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가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우리 집엔 뭐 놔야 되지? 이렇게 되면은 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쪽들은 제가 이거 다 찾아봤는데요. 외국 거에서는 이런 성능 시험까지도 다 스페시피케이션, 테크니컬 한 부분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제적인 이 커스터머들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좀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들도 기기 성능 좋으니까 그거를 좀 더 객관적인 수치들을 좀 내세워서 인증에 대한 공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뭐 CA 마크 있는 것도 뭐 성능 시험을 했으니까 그거겠지만 사실 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소비자들에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2022년도에
우리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파는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 거의 좀 비슷한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여기는 제품 이름도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실험을 했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때 결과들을 보니까 대략 미세먼지가 아주 매우 나쁜 수준일 때 보통 수준으로 떨어지는 때까지의 시간 9분 이내 정도까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10분 정도 지나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다 줄일 수 있다라고 보여드렸었는 건데요. 대개는 뭐 9개 중에서 6개 이상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뭐 성능 괜찮다. 사실 이게 상향 평준화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기계에 대한 모터에 대한 성능들도 있고 두 번째로 요즘에는 거의 다 헤파 필터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미세먼지들을 제거를 하는 효과들은 좋고요. 다만 뭐 시간 차이 조금이지만 이것들을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원격 제어도 가능하니까 집에 가는 동안에 30분 전에 공기청정기 틀어두시면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거는 가격 대 성능 대비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리 중에 발생하는 조리 흉들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난번 유튜브 방송 때 설명드렸었는데, 고등어 구일 때 미세먼지 엄청 높다라고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PM2.5가 3,480 정도까지 높아진다라고 그랬었는데, 요때 나오는 PM2.5는 기름들, 뭐 오일 성분들을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일들이 공기청정기 조리하실 때 공기청정기를 그 옆에다 두고 이렇게 계속 쓰게 되면은 공기청정기 되게 필터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공기청정기 필터가 기름에 많이 유증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집니다. 우리 조리실 후드들 보시면은 계속 빨아들이니까 뭐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잖아요, 후드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효율도 떨어뜨리고 효과가 공기청정기의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필터도 많이 오염되어서 망가지기도 쉽고 그럼 또 돈 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도 공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리움 제거 때 위해서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후드를 사용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실내 환기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아파트 2006년도 이후에 만들어졌던 아파트에서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는 환기 시스템들을 같이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공고하는 부분들에서 제일 좋은 대안은 창문 열고 환기를 먼저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한 3천 정도 됐고, 그럼 바깥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거의 뭐 200, 뭐 100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100보다 3천인데, 그죠? 3천에서 100이면 평균으로 쫙 낮춰준 다음에, 그죠? 환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후드도 계속 쓰면서 계속 빼내주는 것들을 하시면 30분 이내, 30분 이내, 그러니까 5분, 8분 내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양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데 가이드라인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요. 그러면 나는 어떤 것들을 고를까요?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실 때, 본고, 전용 면적들이라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요약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고, 거기에서 CADR이 높은 거, 그리고 ACH가 뭐 몇 회 이상 이렇게 높은 것들을 고르시는 게 좋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요즘은 해파는 최소 13등급 이상 정도를 쓰시는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단, 요게 높으면 모터의 효율이 좋지 않는 이상 전기세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효율 등급도 좀 고려를 하신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경중을 따져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는 부분들은 최근에는 이제 라돈 실내 한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뭐 라돈 침대라든지 뭐 실내에서 라돈 가스에 대한 위험도들이 높아진다라는 것들 때문에 많이 걱정해서 라돈도 제거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라돈은 가스상 물질이기 때문에 가스상 물질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헤파 필터로 걸러지지 않고요. 차콜로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도 라돈이 반감기가 한 3일 정도 되기 때문에 뭐 3일 내내 계속 트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이 라돈 가스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로는 쓰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환기 잘 시켜주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공기청정기를 어, 미세먼지들이 많은 날에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근데 원론적으로 실내에 뭐 VOC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화학물질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부분들은 공기청정기 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치면은 30분에 한 번씩 정도는 창문 환기시켜 주시고요. 계속 거주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거 아닐 때는 공기청정기 또 계속 쓰시고 환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최근에는 필터 부분들이 헤파 필터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도 사제라도 사서 쓰시더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헤파 필터가 보급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공기청정기에 이런 가격도 좀 오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상향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고려 사항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집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